한국이 멕시코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0대1로 패했다. 체코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좋은 출발을 했던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도 쉽게 밀리지 않았지만 결국 한 골차 패배를 기록했다. 경기 내내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다. 한국은 손흥민과 이강인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했고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도 만들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마무리가 아쉬웠다. 반면 멕시코는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결국 결승골을 만들어냈다. 한국은 1승 1패, 멕시코는 2연승이 됐다. 하지만 체코와 남아공이 비기면서 한국은 여전히 조 2위 자리를 유지했고 남아공전 결과에 따라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을 충분히 남겨두고 있다. 경기 직후 중국 스포츠 매체들과 축구 커뮤니티에서도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큰 화제가 됐다. 중국 매체 반응을 살펴봤다. 중국 언론들은 결과보다 경기 내용을 더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중국의 스포츠 매체는 한국은 졌지만 예상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멕시코가 홈 관중의 응원을 받으며 경기했음에도 마지막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다른 매체는 한국은 체코전 승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며 비록 패배했지만 멕시코를 상대로도 조직력과 압박 능력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일부 언론은 멕시코가 사실상 홈 경기 이점을 누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관중의 응원, 익숙한 환경, 고지대 적응 등 여러 요소가 멕시코에 유리했다. 그러나 한국은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후반 막판에는 오히려 멕시코가 수비에 집중해야 했다고 전했다. 중국 언론은 특히 한국 선수들의 경험을 높게 평가했다. 한국 선수들은 월드컵 무대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점수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준비한 축구를 계속 시도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 축구가 가장 배워야 하는 부분은 한국의 안정성이다. 한국은 강팀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축구를 한다. 중국 축구와는 다른 면이다. 패배 속에서도 경기력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중국 네티즌 반응도 살펴봤다. 한국은 졌는데 왜 강해 보이는 걸까? 결과는 패배인데 경기 내용은 전혀 약팀 같지 않았다. 한국 축구는 강하다. 멕시코가 홈이었다. 그것은 2002년 한국도 겪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멕시코가 홈 경기였다는 걸 생각하면 한국이 꽤 잘한 것 같다.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치열했다. 중국 대표팀이 멕시코를 만났다면 저 정도 경기력도 보여주기 힘들었을 것 같다. 한국은 월드컵 경험이 정말 큰 자산인 것 같다. 선수들이 전혀 긴장하지 않는다. 패배했는데도 다음 경기에서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팀이 많지 않다. 손흥민은 골은 없었지만 여전히 클래스가 다르다.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 수비가 몰려드는 게 보였다. 이강인은 훌륭한 선수다. 손흥민은 더 이상 한국팀을 이끌기에 나이가 많아졌다. 다른 선수에게 주장을 넘길 때가 왔다. 이강인은 패스 한 번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다. 한국은 항상 비슷하다. 강팀을 만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멕시코가 이겼지만 경기 끝나고 나니 한국이 생각보다 강했다는 느낌만 남는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계속 월드컵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다. 중국 팬 입장에서는 부러운 경기였다. 한국은 세계 무대에 익숙하다. 월드컵에 나가는 팀과 월드컵에 못 나가는 팀의 차이를 제대로 봤다. 중국 축구는 언제 본선에 나갈 수 있을까? 한국은 체코를 이겼고 멕시코와도 접전을 했다. 객관적으로 강한 팀이다. 남아공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부담될 것 같다. 한국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국 선수들은 압박을 받아도 당황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 같다. 중국은 공을 잡으면 서두르는데 한국은 침착하게 연결한다. 멕시코도 경기 끝날 때까지 안심하지 못했다. 0대1 패배인데 체감은 거의 무승부 경기였다. 한국은 항상 월드컵만 오면 달라지는 것 같다. 사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 수준이 높은 팀인 것 같다. 한국이 남아공을 이기면 또 토너먼트에 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월드컵 진출 자체가 목표인데 한국은 토너먼트 진출을 이야기한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격차를 보여준다. 한국은 패배했지만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잃지 않았다. 이강인과 손흥민 조합은 정말 위협적이다. 김민재도 대단했다. 멕시코 공격수들이 쉽게 돌파하지 못했다. 한국은 유럽 강팀과도 싸울 수 있는 팀이다.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선수 개인 능력보다 시스템이다. 한국은 꾸준히 월드컵에 나오면서 경험을 쌓았고 그 경험이 경기마다 보인다. 멕시코가 승리했지만 한국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경기력을 보여줬다. 아시아 팀 중 가장 안정적인 팀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여전히 한국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은 월드컵에서 패배해도 상대를 힘들게 만든다. 그게 진짜 강팀의 특징이다. 중국도 언젠가는 저런 팀이 되길 바란다. 한국을 보면 축구는 하루아침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수십 년 동안 월드컵에 나가고 유럽파를 키워낸 결과가 지금의 한국이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패배한 팀인데도 자신감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남아공전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은
한국의 패배 자체보다는 경기력에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멕시코의 홈 이점과 고지대 환경을 고려하면 한국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현재 격차를 언급하며 한국 축구의 꾸준한 월드컵 경쟁력을 부러워하는 반응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한국 대표팀이 목표했던 8강에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응원을 이어가며 다음 경기를 이겨주길 바라고 있다.